평균 6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고 영영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때가 됐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 하루 평균 6명, 1년 평균 2,4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이 산업재해를 줄여보고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인데요.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뜻을 모은 데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과 함께 이번에야말로 이 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뉴스와 내 고민 시간. 오늘의 주제는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정말 기다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뭔지는 잠시 후에 뉴스와 내 고민에서 알려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서울 네.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입양 아기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이 있었고요. 네. 경찰이 이 아이를 입양한 엄마의 폭행으로 아이가 숨졌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네.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요. 예. 엄마 31살 장모 씨는 외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나왔고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기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장 씨는 지난 2월에 여자아이를 입양한 뒤에 몇 달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기가 숨진 게 한 달 전쯤인데 네. 그동안 줄곧 이 엄마는 혐의를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인은 하고 있는데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아이가 숨진 게 지난달 13일이었는데 국과수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밀 부검 소견인데요. 외력에 의한 장파열, 즉 등 쪽을 발이나 무거운 물체로 강하게 맞아서 장기가 손상됐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장 씨는 그날 아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남편과 메신저로 논의한 뒤에 곧바로 택시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복부의 장기 손상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처음에는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배를 때리라는 구급대원의 지시로 심폐소생술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상처가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녹취록이 있었어요. 다 녹취가 되죠. 네, 이 대화에 네. 그런 지시는 없었던 걸로 드러나니까 지시는 없었지만 여기저기 눌러봤다 이렇게 둘러댔고요. 또 나중에는 큰딸이 작은딸 위로 뛰어내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른 무책임한 말을 아기한테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렇죠. 얘기죠.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 진술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폭행한 거 아니냐, 상습 학대의 흔적도 있다 이런 추궁에 대해서는 방치를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방치는 그래도 처벌이 좀 약한 편이니까. 방임은 약하죠. 네, 아동학대. 그렇죠. 네. 아동복지법상 처벌이라서 약하고요. 그렇죠. 학대 상해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라서 또 다른 법이 적용되거든요. 적용되는 법이 다르군요. 예, 네. 예. 경찰이 이 엄마를 주범으로 지목한 거 이제 부부잖아요. 남편도 네. 있고 한데 엄마만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하고 네. 남편에 대해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근을 한 시간이었고 사망 당시에도요. 평소에도 이제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학대 많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을 거라고 경찰이 입건은 했지만 예.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엄마를 주범으로 보고 있는데 국과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파열 이거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꼽기는 했지만 이 아기에게서 뒷머리뼈, 쇄골, 허벅지 등에서도
뼈가 부러진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갈비뼈 골절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 갈비뼈 골절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오랫동안 학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망 당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을 거다. 이런 정황이 되는 거죠. 네. 또 경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에서 엄마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밀어서 충격을 주거나 손으로 아이 목을 잡아서 올리는 등의 학대 장면을 발견을 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사날 간격으로 멍자국이 보였다라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 이마, 얼굴, 배, 허벅지 같은 멍든 부위도 다양했는데 사망 당시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폭행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멍자국은 뭐냐, 상습학대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장 씨는 마사지를 하다가 멍이 들거나 소파에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방임에 의한 학대도 파악된 것만 지금 16차례인데요. 집에 아기만 4시간 동안 혼자 두거나 네. 16개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친딸 데리고 외식하면서 입양한 아기는 지하주차장 차 안에 그대로 혼자 두고 또 미술학원에 간 사이에 차에 혼자 울게 놔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임 부분에 대해서 엄마는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도록 수면 교육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경찰은 또 4살짜리 친딸의 진술 그리고 부모의 지인들의 목격담도 엄마의 학대 정황으로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의 학대 정황이야 뭐 넘칠 정도로 지금 확보가 된 거고요. 말씀 네네. 들어보니까. 네. 근데 그것 말고도 사망 당일에도 이 엄마가 수상한 행동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인 사망 당일이었으니까요. 이날의 행적이 중요하겠죠. 네. 엄마 장 씨가 이날 아침 8시 34분에 자기 휴대전화로 딸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빨리와 빨리 하고 강압적으로 부르니까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걸어오는 모습이었었고 또 조금 더 있다가 음식을 안 먹고 입에만 물고 있는 아이를 또 찍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상황이었는데 출근한 남편과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잠시 후에 이웃 주민 한 명이 이 집을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예.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쿵쿵 소리가 4-5차례, 한두 번이 아니고요. 4-5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주민 얘기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는데 운동기구 같은 거, 말하자면 덤벨 같은 거죠. 네. 이걸 막 집어던지는 소리가 났고 찾아가서 지진 난 것 같다. 이게 뭐냐 한두 번도 아니고 라고 항의를 하니까 엄마 장 씨가 현관문을 살짝 연 채 울먹이면서 죄송하다. 내일 설명드리겠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분 뒤에 엄마가 어린이집에 전화를 겁니다. 병원에 가봐야 해서 결석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때 남편에게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라고 돼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는 말을 자기가 썼다고요? 메시지를. 그렇죠. 이 부분이 수상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짐작이 가실 텐데. 네. 그리고 바로 병원에 데려갔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4살짜리 친딸 있었다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아하. 이때 아기는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첫 큰딸을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온 게 오전 10시 32분이었고요.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선 건 또 그 10분 뒤였습니다. CCTV에 이때 모습이 찍혔는데 이미 아이는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부른 건 엄마의 진술하고도 일치를 하는데 택시 기사를 찾았습니다. 경찰에서 아이 엄마가 특별히 재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또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이 엄마 장 씨가 친구에게 이날 메시지를 보냅니다.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해 라고 보냈고요.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한테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엄마 행동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동네 이웃한테 물건을 공동 구매하자 이런 제안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기가 어쩜 죽은 이렇게 다음 날요? 태연제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죽은 다음 날, 바로 네네, 다음 날.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아니라 악마 아닌가 싶은데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선율님, 참으로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납니다. 너무도 화가 납니다. 아기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다 같으신 마음이시겠죠. 네. 2137님,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네요. 아가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하늘에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모에게는 엄한 처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담하다.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네. 성 기자님 쭉 상황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왜 구태여 처음에 입양을 했을까 도대체. 네.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경찰은 조사 결과 이 부부가 충분한 고민 없이 충동적으로 입양을 결정한 것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충동적으로 어떻게 입양을 하죠? 그 절차도 있고 까다롭고 상당한 그 숙고가 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거? 이 엄마가 과거 한 3년 전에 입양단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입양단체요. 입양 절차 같은 건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인들에게는 친딸에게 4살짜리 딸이 있죠. 네.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양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 씨가 이 엄마가 평소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충동적인 성격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입양도 깊은 고민 없이 했다가 얼마 안 돼서 육아 스트레스를 또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장 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말 중에서도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후회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 얘기도요. 입양을 2월에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아기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서 정이 붙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말로도 결코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아기한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정말 좀 법원에서 엄한 처벌이 꼭 내려지기를 네.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아기의 명복을 빌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는데 저도 이걸 봤거든요. 남성이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 부산이었죠? 네, 이 맞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네요. 부산 덕천 지하상가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예. 영상을 보면은 두 사람이 좀 연인 관계로 보이고 여성이 먼저 남성의 얼굴을 한 대 칩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남성이 손으로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네. 워낙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SNS에 이 영상이 급속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이 제3자, 목격자가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인 여성도 이걸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경찰이 지금 워낙 이슈가 돼버리니까 수사에 예. 들어갔고요. 이 여성이 어제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남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폭행죄나 상해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고요. 그렇습니다. 상해죄는 적용을 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에는 병원에 다녀오긴 했는데 경찰에 진단서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일단 가해 남성을 특수폭행죄로 입건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예. 왜 특수폭행죄로 입건을 했는지 폭행죄와는 뭐가 다른지 이거는 전문가가 계시니까 직접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특수자가 들어가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 혹은 무기 등 흉기 위험한 물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용된 것은 폭행도 특수폭행, 상해도 특수상해 이렇게 네.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폭행죄는 네.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되게 합의를 보면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요 이러면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거든요. 합의 여부와 상관없고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인지만 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 네. 네. 상해죄는 처벌이 또 무겁고요. 네. 폭행죄는 징역 2년 이하, 그리고 특수폭행죄는 징역 5년 이하. 더 엄하군요. 예, 상해죄는 징역 7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상해죄가 가장 무거운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죄가 입증되려면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란 거를 끊어야 되고요. 발부받아서 네. 제출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보니까 아마도 그런 관계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또 병원에 의뢰하면 되거든요. 네. 꼭 그 엄벌이 좀 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폭행죄 아까 설명하시면서 그 위험한 흉기, 네. 군기 이런 것들을 손에 도구를 들고 있었을 때 특수폭행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영상 보면은 휴대폰을 손에 예. 들고 있습니다. 예.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격을 하는 모습들이 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끔찍했고 이게 네. 이제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가능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 등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특수폭행이 되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보면 보이는 누워 거죠. 쓰러져 있는데 휴대전화를 들고서 내리찍듯이 하거든요. 그럼 네네. 그것은 완전히 그 흉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특수폭행 내지는 나중에 이제 진단이 나오면 상해죄로 특수상해죄까지 원벌을 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요. 예. 이 여성도 지금 쌍방폭행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성이 폭력이 훨씬 심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지만 네. 여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먼저 남성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성이 여성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처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의사 불벌죄니까요. 근데 그건 단순 폭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벌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경찰은 이 폭행 사건 수사와 함께 SNS 등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폭행 영상 차단하는 데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 네. 남녀 모두 영상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SNS 측에는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영상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요. 5511님, 장경희 형 오늘 뉴스 듣다 보니 세상이 왜 이래요. 이제 연말인데 네, 좀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뭐 성장형 기자 그 마음대로 되나요? 세상에 좀 좋은 소식이 있어야죠. 네. 왜 이런 뉴스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보도국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기업과 정부의 산업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에 이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안도 머지않아 나올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장과 행정수도완성 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우선 우원식 의원님 뭐 국민 대다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을주로위원회를 상징하는 분이고 을들을 위해서 네, 노력해온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약자들의 권리 앞에서 미온적이다,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 좀 억울하시기도 하셨겠어요? 그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이게 이제 법안을 내는 속도가 조금 늦어서 그런데 네. 저희가 이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생명안전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동안 산업재해 그리고 산업재해뿐 아니라 산업재해로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2,000명쯤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참사를 거치면서 생명안전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자마자 첫 번째 법안으로 이거를 검토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네. 그런데 이제 법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한국노총에서도 안을 내고 네.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이 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10만 서명을 받아서 또 법을 내고 네. 또 정의당도 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통과시키려면 이런 법안들을 잘 조율해서 네. 각자 내는 것보다는 합의점을 좀 잘 찾아서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최근까지 양대 노총과 충분히 토론하고 또 시민단체하고도 토론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법을 최종 조율된 법을 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 생명안전 포럼 그리고 노동시천 존중단에서 이 법을 책임지고 이제 당론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당히 오랜 기간 양대 노총과 협의하시면서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같은데 문제는 어제 보도만 딱 보면 정의당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의당 지도부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함께하겠다 동참 의사 밝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장이 모호하고 미온적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도된 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갑자기 급조해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만든 거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거 오보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전혀 네. 오보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여러 이렇게 좀 수위가 다른 법들을 잘 조정해서 네. 하나의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정의당 또 국민의힘이 어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그 며칠 전부터 한국노총 만나고 또 민주노총 만나고 시민사회를 만나서 그렇게 조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온적이기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법을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중요한 것은 여야 간의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기업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끌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제 그렇게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또 법안 내고 주도적으로 나서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또 일부는 입장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 잘 넘을 수 있다.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글쎄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이 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국민 10만이 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냈고요. 네.
또 양대노총이라고 하는 한국노총 또 민주노총이 합의를 해서 이루어왔고 거기에다가 김종인 대표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만큼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요. 네. 저희는 뭐 꼭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그동안 김용균 사건을 거치면서도 네. 또 다른 김용균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가습기 살균제를 거치면서도 이 제조물들의 위험에 대해서 아직도 예.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법을 만드는 거는 이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쟁이나 당간 경쟁이 아니라 합의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국회 세종시 이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의원님께서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TF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오늘 이낙연 네. 대표께서도 세종에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구체안은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언제 완성된 안이 나오고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죠? 이낙연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완전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건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 필요성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국토 면적의 11.7%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서울이 이런 비슷한 규모의 전 세계 대도시에 비하면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런 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사는 것도 별로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밀집돼서. 네. 그런 반면에 지역은 전국에 한 100개 정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여론이 얼마큼 잘 뒷받침되어지느냐, 국민 여론이 어디까지 이걸 하라고 하느냐, 이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국회에서 이걸 하자, 국회에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숙고해서 여야 합의로 같이 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 균형발전 특위 만드는 데는 또 아무 관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수위를 조절해야 될 텐데 11월 말쯤에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세 가지 과제입니다. 하나는 행정수도 세종, 또 하나는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네. 그리고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시키는 이 권역별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네. 그동안 한 2달 동안 지역을 10군데를 다니면서 토론회 한 결과랑 함께 네. 11월 말쯤에 보고서도 내고 그 입장도 밝힐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은 오랜 동안 지역 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 노력을 해오셨지만 지금 야권 네. 등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은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해서 국회 이전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국회 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이걸 끄집어냈다 이런 비판인데 네. 이걸 끄집어내서 부동산에 대한 비판 여론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그건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도권의 과밀 그리고 지역의 소멸 이런 문제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 기능이 나눠짐으로 해서 통계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출장이 87만 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출장을 다니셨죠, 공무원들. 예, 출장비만 해도 거의 1,000억 가깝고요. 네. 소위 길국장, 카톡과장 예. 이런 그 용어까지 생겼는데 네. 거기에 행정 비용, 이 손실 비효율 비용이 1년에 2조에서 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수렴해 가야 되는 그런 요구가 이제 비등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울을 글로벌한 국제 도시로 그 경제 도시로 만들어가는 비전 이런 것들과 함께 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 또 지역 균형 발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 우리나라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실내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일 수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와 내 고민. 애청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 뉴스와 내 고민입니다. 변함없이 MBC 김수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추워졌죠? 네, 아주 겨울 느낌이 확 나네요. 겨울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요. 추워서 힘드네요. 잘 이겨내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겨울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아, 추위 별로 안 타시나 보네요. 네, 어렸을 때 많이 단련을 받아서. 아, 네, 11월도 이제 중반 접어들어가고 있고 연말 네.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저 수지 씨는 올해 가기 전에 꼭 이뤄졌으면 하고 바라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혹시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쥘 수 있는 걸 원하지 않고 네. 저는 그냥 올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안 갔으면? 올해가 안 갔으면 하는 게 올해 예. 바라는 것입니다. 아, 왜 그렇죠? 나이 때문에? 약간 예. 뭐 물론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저는 기대가 되지만 예. 이상하게 한 해가 점점 아쉽더라고요. 한 해 가는 게. 네. 저는 여전히 어린인가 봐요. 저는 왜요, 자꾸 내년이 또 기대가 기대되고, 되세요? 예, 뭔가 새로운 게 또 막 기대가 되고, 그렇게 54년을 속아왔는데도 또 속고 싶어요. 뭐가 또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 좋은데요? 기대하는 마음. 근데 또 속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모두 거의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이거죠. 코로나19 백신 개발. 아, 맞습니다. 엊그제 미국 제약회사죠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를 봤다 이런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인터뷰한 전문가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직 안전성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더 두고 관찰해야 합니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19를 물리칠 백신이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구나. 네. 만약에 이제 화이자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른 백신이 또 나타나지 않겠느냐. 맞아요. 괜히 이게 끝이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섣부를 수도 있지만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뭐 전 세계 의학 관련 기업들이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밤잠 자지 않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네. 조만간 이 인류를 구할 백신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걸로 믿으면서 오늘 뉴스와 내 고민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네, 우리 지구촌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염원하는 것처럼 김수지 아나운서가 올해가 가지 않기를 염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 소망하는 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바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휴대전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저희 문자는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전화가 연결이 되면 쌀 잡곡 세트를 드리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막대 과자 그리고 커피 쿠폰을 특별한 날이니까요. 네, 오늘 챙겨드리겠습니다. 가래떡 데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가래떡을 보내드릴 순 없어서 대신 네, 막대 과자. 그렇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것 벌써 문자가 막 오네요. 와, 6918님, 군 제대한 아들이 하늘길이 열리면 엄마랑 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믿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끝나길 간절히 빕니다. 이 믿지는 않는다는 말씀. 네. 가겠죠. 갈 겁니다. 6811님, 안녕하세요, 표디. 이 코로나19가 없어지고 우리 딸이 아기를 빨리 낳아서 내 품에 안겨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기 갖기를 미루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정말 손주가 보고 싶거든요. 네.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좀 많이 남으셨잖아요. 많이 남진 않았어요. 제 딸이 이제 24인데. 예. 그래서 심지어 제가 결혼은 안 해도 되니까 애부터 좀 나올 수 없겠니? 그랬다가 제 아내한테 정말요? 엄청 혼났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비슷한 마음인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손주를 바라는 조부모님들의 사연이 많다고 합니다. 네. 5727님은 두 딸의 취직 합격 소식에 가장 기쁠 것 같아요. 현재 재택 알바 중인데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아유. 네. 그리고 조성민님, 제가 요즘 간절히 원하는 건 다이어트입니다. 하하. 예뻐지는 것도 좋지만 추워지면서 관절염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몸이 가벼워야 관절에 무리가 덜 가서 관절 통증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건강히 조금씩 체중 감량 성공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다이어트 바라는 분들 역시 대단히 많으시고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아니 정말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네. 저는 어느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척 많은 것들을 제가 이뤄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까짓 거 했었는데 네.
몇 년째 만만치가 않은 제 거예요. 이게. 배의 이 크기는 풍선처럼 부풀어서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죠, 몸 관리. 네. 2160님, 저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10년 전부터 계획해왔던 꿈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계획이 어긋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40살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현재 53살인데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네. 한번 전화로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의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강은경이고요. 네. 현재는 이제 예절과 다도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절과? 다도, 전통 다도? 다도 아, 수업하고 다도. 있어요. 이미 강의하시네요. 근데 대학을 못 들어가서 아하. 일반 사람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제대로 저도 공부하면서 또 지도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은경님 네. 그런 그 꿈은 왜 갖게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다도하는 그 사진을 보고 저게 뭔지 몰랐지만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커서 어른이 돼서 이 다도를 접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하고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늦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예절도 하고 다도 수업도 하면서 이 길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다도 이미 도를 득하셨고요. 터득하셨고, 또 가르쳐주고 계신데, 물론 이제 꿈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미 꿈을 이루시기도 하셨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 어떤 이걸 꼭 얻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좋은 점을 이제 젊은 층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꼭 대학교도 가서 인정받고 싶고 또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좋은 걸 다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 그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도의 매력,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미래 교수님으로서 자격 있는지 검증 시간입니다. 한번 멋지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력은 우선 다도를 하게 되면 모습이 예뻐지고요. 마음가짐도 고다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도하면은 차 마시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전통, 고서, 모든 것 다래락과 무의식 해가지고 종합 예술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도를 알게 되면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걸리네요. 자, 그런데 정말 결정적 질문입니다. 다도를 하면 뱃살이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요. 됐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입니다. 그거면 중요한 거 됐습니다. 하나 확인했습니다. 차를 마시면 네. 다이어트도 되고요. 와우. 다도를 하면서 네. 이렇게 행다를 하게 되면 어허. 몸을 곧게 하고 앉아야 되거든요. 요가처럼. 네, 그러니까 뱃살이 들어가더라고요. 와. 표디 네. 다도 하시겠네요. 네, 이 말씀 네네. 때문에 수지 네. 씨께서 무엇을 보내드릴지. 네. 쌀 네. 잡곡 세트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바라시는 거 꼭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도 강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한번 볼까요? 6871님 문자 주셨어요. 저희는 공공임대 예비 3번이에요. 올해 안에는 꼭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죠?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3번. 같이 간절한 기도 보태겠습니다. 네. 이분도 전화를 한번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양주에 살고 있는 42살 남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아니 예비 3번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정도면 어때요?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원래는 처음에 10번이었었거든요. 아. 그 추가 모집으로 해서 오. 추가 모집 신청해서 10번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 네. 그때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지난번 때. 오. 그래서 다 빠지고 이제 3번이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올해는 들어갈 수 있을까 기대하는데 모르겠어요. 아하. 만약에 지금 딱 당첨됐다.
가정을 네. 하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시고 싶으세요? 당첨. 예, 우선 우리 남매 엄마의 어떤 뭐랄까요, 그 공간을 별도로 하나 먼저 만들겠다.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뭘 먼저 만들겠다. 네, 아니면,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안방에서 예. 아이들하고 셋이서 이렇게 남매랑 저랑 같이 자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아빠는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 방 하나는 이제 그냥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이사 가면 방이 이제 3개가 되니까 네, 남매 방 하나씩 꾸며주고 싶은 네, 로망이 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요. 네네. 3살이 형하고 같은 방에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매일 형한테 맞았어요. 뭐 사소한 네. 한두 가지 뭐 이렇게 제가 말 안 들으면 뭐 퍽퍽퍽 이래가지고 제 꿈이 방 네. 하나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방에 이 가림막 설치하는 거, 방 구분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 남매 엄마 6871님 말씀드리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네. 지금 생활이 추억이 되실 수 있게 꼭꼭꼭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발표가 네. 언제쯤 날까요? 좀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공가 세대가 공실이 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가게 되시면 공실이 나겠죠. 그때나 이제 순번이 돌아오는 거죠. 저희가 꼭 이사 가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꼭 네. 소식을 네. 전해주세요. 네. 이사 네. 가시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임대 사시는 분들이 좋은 일 생기셔서 좋은 집으로 네, 이사 그렇죠. 가시거나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근처에 지금 내년 1월쯤에 또 분양이 있어요? 분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걸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해서 저희가 쌀과 잡곡 세트 드리니까요. 네. 우리 남매랑 아빠랑 네. 맛있는 밥과 떡 만들어주시면 좋을 맛있게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도 계속 오고 있는데요. 예. 4660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딱 1년만 저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3대가 사는 집 홀 며느리입니다. 하루에 밥상을 몇 번이나 차리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딱 1년만 혼자 살 수 있는 원룸 너무 원합니다 하셨네요. 야, 정말 이분께는 1년의 어떤 자유. 그러니까 휴가. 드리고 싶네요, 진짜. 아유, 제가 무슨 산타클로스나 그 요술 램프의 지니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오호사님 또 문자 있네요. 네. 집값이 내리길 기대해요. 초등 아이 둘하고 우리 4명 머물 곳 없을까 잠도 안 와요. 집값은 오르고 청약은 2030 위주 특공이고 경제활동, 소비활동 활발히 하며 초등 아이들 키우는 40대에게도 빚드는 날이 올까요? 집이 참. 전세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모두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좋은 일 또 좋은 주택 공급 있기를 네. 바라고 또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3108님, 아버지께서 암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째 투병 중이십니다. 시한부 판정도 받으셨지만 잘 이겨내시고 있습니다. 6개월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엄마가 도와주셔서 꼭 암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친도 암으로 수술 받으시고 작년에 결국 작고하셨거든요. 네. 꼭 그 완쾌되시기가 힘드시더라도 꼭 잘 이겨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3703님, 가지고 있는 상가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세 수입도 많이 깎아주었는데 끝내는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만났으면 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또 좋은 세입자 만나셨으면 합니다. 8832님, 저는 33살이고 3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데요. 대구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3교대 근무 중입니다. 딸아이 손잡고 가까운 동물원이라도 놀러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예, 코로나 빨리 끝나고 따님과 동물원 가실 수 있기를 같이 바라드릴게요. 네. 6976님, 올해가 가기 전에 표창원 DJ 사인이 담긴 책 선물 받고 싶어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화이팅! 이거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들어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저희가
산타클로스처럼 네. 이것만은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미약한 선물이지만 이 소원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지 씨 오늘 어떠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우울한 얘기 듣는 것보다 희망이잖아요. 소망과 이런 네. 얘기 듣고 가는 게 너무 좋고 네. 뭐랄까 이뤄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어떤 좋은 기운이 생길지 모르니까 맞아요. 진짜 좋은 일들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바램들은 수지 씨랑 저만 아니라 모든 청취자들이 함께 들으시고 함께 기원해 네, 주시니까 그 많이 마음과 퍼져나갔으니까요. 힘이 모아져서 꼭 아마 좀 시간은 걸려도 이루어지시리라 믿고요. 네. 오늘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겐요. 막대 과자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표디도 힘내세요. 다이어트. 네, 예,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요. 수지 씨. 네. 네. 겨울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지 씨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주세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꼭 잘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말했다. 나는 항상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좀 반대예요. 그 사람은 제가 마음이 여린 줄 알고 바로 포기하고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렇죠.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겐 추억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두는 것은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흐트러진 한심한 모습을 보니 문득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하울을 존경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생일 작년에도 39도였습니다. 나는 그를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그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한마디 말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다. 그제서야 나는 그가 많은 불이익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밖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다시 반복해야 하나요? 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가 내 뒤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를 찢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웃으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보복. 나는 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상인은 소파에 누워 사과 하나만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본 그는 즉시 손을 뻗어 나를 그의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회사에 와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놀랐다. 소식이 참 빠르네요. 그는 휴대폰을 흔들고 의기양양하게 떠났다. 전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차갑게 거절당하자 회사 전체가 그 사장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 나는 그에게 나를 안아주고 소파에 깔끔하게 앉았다. 진, 그게 뭐야? 그는 내 입에 사과 조각을 접으며 삐죽거렸다. 나는 그런 사람, 타오, 달콤하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입